옛날에도 형이 막 무슨 소주를 막 때려 먹고 이런 스타일 옛날 아니었지? 그렇게 먹었어. 그래? 옛날 소주 글라스에 먹었어 이렇게 그냥. 나는 형이랑 볼 때 형이 항상 샴페인을 사줬던 것 같아. 항상. 그리고 너랑 형이 이제 항상 그걸 움직이고 사줬고. 있고. 나는 움직이면서 술을 먹는 게 싫거든. 아니, 갑자기 좋은 음악이 나왔을 때 갑자기 쉣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나는 막 나도 추고 싶지만 못 추는데 너무 저 형은 왜 저렇게 어깨가 넓고 이상하게 막 팔이 길지? 만날 텐데. 자, 오늘은 JYP 박진영 형이 온다 그래서 형이 유기농만 드신다 그래갖고 유기농 가게에 가서 유기농 재료를 사서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이건 레시피 없는 건데 성게알을 이용한 빵 찍어 먹는 크림 소스고요. 이거 레시피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성시경 홍소육이라고 있죠. 소스도 준비해놨고, 그리고는 표고 닭고기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형과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벌써 형님 뭐 하다 온 거야? 아니 여기 올라고 한 건데. 여기 앉으세요. 아니 이쪽에 앉으세요. 아 이쪽에. 여기가 뭔가 와. 야, 뭐 이거 너무 평화로워. 그냥 혼자 지내긴 뭐 클라우드베이. 야 제일 쉬운 걸로 고민하다가 형은 얼마나 좋은 걸 먹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야. 형 일단 앉으시면 처음 거 내온 다음에 건배부터 할까요? 반가워. 그거 너무 좋던데요, 선배들이랑 하는 거. 골든걸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녹화를 하다가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하다가. 미경이 누나 너무 좋고 아 봤구나. 효범 누나 거의 뭐 또. 근데 나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 형이 기획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 너무 좋아. KBS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누구 붙여줄 수 있냐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야. 누나들 만나는 것부터. 카메라 따라 붙어서. 리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조용한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에요. 보통은 최소한 10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예인분들 이런 거 할 때 보면 뒤에 어떤 회사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 거죠. 이것만 아닌 거예요. 그지? 어. 대박.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나 손 어디서 써야 돼? 할 얘기 진짜 많다, 형이랑. 뭐 빵 설마 만들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되게 좋은 빵이에요. 천연 효모 발효빵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약간 그런 식인데 그냥 빵도 좀 더 있으니까 이거는 드디어 네 음식을 야 너무 설레 잠깐만. 드세요. 근데 내가 형 간이랑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이건 스프가 아니라 빵 찍어 먹는 소스. 아 진짜? 좀 넉넉하게 펐지만. 그래서 형이 오니까 좀 레이어가 있는 음식을 했어요. 젓갈도 들어가 있고 성게랑 게살도 들었고 새우도 들었고 파도 들었고 마늘도 들었고. 내가 항상 말하는데 싸고 맛있는 음식은 많아. 싼데 맛있는 거 많아. 비싸고 맛있는 거 왜 비싸냐? 복잡할 때. 맞아. 근데 와 진짜 너 그걸 이해해 줄 때 약간 요리하는 사람이 신이 나는 거지. 아니 빵이랑 드셔보세요. 빵이랑. 와. 형 너무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비장의 무기인데 여자한테 써야 되는데 형한테 꺼냈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되게 재밌는 게 저는 형 공연 녹화하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공연은 공연장 와서 봐야지 왜 비디오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사람인 거지. 그러다가 시작한 게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이제 각자 집에서 있었어. 하는 거랑 또 먹을 텐데라고 맛집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 돼서 우리 매니저랑 그냥 외주 편집 감독이랑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생기면서 선배들이 형처럼 야 그거 재밌어 보고 있어 자기 전에 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분도 좋고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딱 잠들기 전에 뭘 봐야 돼. 잠들기 전에. 왜냐면 이게 안 서. 봐야지 속도가 컴퓨터가 셧다운이 안 되는 거야. 막 이게 뭐 내 음악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막. 그래서 제발 설라면 이제 뭘 봐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면 안 돼. 너무 재밌으면 또 그것 때문에 못 자. 근데 너무 재미가 없으면 보기가 싫어. 니께 너무 좋아. 솔직히 난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나는 너랑 제일 안 어울리는 게 네가 호스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호스트를 하면
친절하고 상냥해야 되잖아. 나는 너랑 만나면서 네가 너무 좋은 쪽으로 웃기고 귀여웠던 게 뭐냐면 아, 이 까칠하고 이 시니컬한 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이 까칠함과 시니컬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글쎄 고대 사회학과 아닐까? 형은 연대고. 뭔가 올 때부터 뭔가 불안함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심지어 막 가수를 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 가수 생활에서 오는 거 플러스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 생활하면서 네가 느끼는 어떤 것들이 막 이게 다 시니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너의 매력이자 걱정스러운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호스트 하기엔 좀. 그렇지. 그거랑 제일 반대가 지금 네 모습인 거야. 근데 그 시니컬함이 어떻게 순화되면서 아주 매력 있는 게스트로 된 거야. 이게 또 아예 없으면 다른 호스트랑 다르잖아. 그 시니컬함은 남아있는데 많이 워터다운 된 거야. 묽어졌어. 맞아요. 나이가 든 것도 있고. 보시면 저는 그냥 아무나랑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기 때문에 내가 애정이 너무 많고 정화 누나든 물론 하정우 형은 몰랐지만 마음에 들었고 형은 난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매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게스트하기는 쉽지 않지. 맞아요. 형 말대로. 왜냐하면 많이 들어줘야 되고 많이 웃어줘야 되고 난 그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제 네가 마음적으로 불편하거나 넘어야 될 고비가 있어서 그걸 넘은 거야?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쭉 아니 막상 해보니까 이거 형도 유튜브가 궁금해요? 박진영이 유튜브를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호스트가 되는 게 궁금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네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심리적으로 넘어야 될 벽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별로 안 불편한. 내 방송국이니까 이제 그렇지. 전 기본 취향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일단 내 성격상 문제는 없고. 그쵸? 근데도 형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관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건 시청자가 생기는 거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맞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라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오늘도 어제 하와이에서 왔거든요. 에어컨 시스 냉방병 맞아가지고 지금 안 좋은데 내일 형을 위해서 장 보러 가고 그게 난 전혀 내가 요리해서 누굴 먹이는 걸 좋아하고 형이랑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없었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약간의 뭔가 좀 그래도 좀 신비감이나 긴장감이 약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든지 아유, 너무 편해지면 전 그게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메이크업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다닐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전 옛날부터 사진 찾아보시면 팬들은 아는데 일할 때는 남이 입혀주는 건 거고 사생활은 패션 꽝에 그냥. 근데 이건 일이잖아. 근데 유튜브는 약간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올 때 두려움 같은 거 없었냐 이거지. 아무튼 두려움은 옛날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좀. 나는 30년째 내 안에 있는 아주 무서운 게 있어.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 표가 안 팔리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서워. 사실 지금 내 상황에서 표가 매진이 되던 표가 하나도 안 되던 안 팔리던 사실 내 사는 거에 이제 뭐 지장이 별로 없어. 그게 내 인컴에 뭐 큰 게 아닌데 제일 큰 일처럼 느껴져. 정신적으로. 안 팔리면 뭐야 나 그럼 가수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 공연을 누가 안 해줄까? 기획자가 안 나타날 거 아니야. 공연을 못해. 그럼 어떻게 살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근데 그런 예가 없냐? 수두룩해. 공연 매진하다가 점점 표가 안 팔려서 콘서트를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럼요. 3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재산이 몇 조가 됐는데 콘서트를 못해. 난 죽은 거야. 그치.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유튜브가 너무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콘서트 표가 좀 덜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는 제일 두려운 게 아니야. 형 공연해요? 나 12월 30, 31일 이틀. 진짜. 매년 해, 매년. 그러니까 계속 해왔잖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장님으로 보일까 봐.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막. 멋있다. 왜냐면 야, 사장님 공연에 가고 싶니? 멋있는 사장님이면 사장님 부장이든 차장이든 사장이든 가는 거지 뭘. 부장 차장은 멋있을 수 있는데 막 재산이 얼마래. 뭐 이렇게 큰 상장 운 오고 뭐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왠지 난 진짜 지금도 음악에 진심인데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회사에서도 우리 이제 회사에 누가 들어오면 입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식적인 그 교육 방침이 박진영 씨는 박진영 씨로 부른다. 그래서 막 들어온 신입사원도 박진영 씨 이렇게 불러. 그거야말로 파워 허레스먼트 아닌가? 아시아에선? 얼마나 불편해.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 다 부르니까 다 박진영 씨로 다.
자기만 그러면 그런데 그냥 박진영 씨, 박진영 다 하니까 25살짜리 초년생이 덜덜 떨면서 박진영 씨, 박진영 씨 내 스케줄 괜찮아. 약간 JYP의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게 있지 않나? 좀 자유분방하고 뭐 나랑 밥 먹고 형이 그런 거니까 JYP의 그런 색깔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 나 이건 뒷얘기인데 진지하게 형 회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해봤던 적도 있어. 맞아. 내가 형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내가 사실 데리고 올라 그랬지. 생각해봐. 아씨 트와이스랑 같은 회사일 수 있어. 아니, 진짜 여기서 왜 너를 내가 그렇게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냐면 이유는 간단해. K-팝 스타부터 6년 하고 지금도 맨날 프로듀스 하는 걸 하고 있지만 내가 100만 번 되풀이한 얘기가 뭐냐면 제발 말하듯이 노래해라. 말하듯이 노래해라.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대화의 뉘앙스가 노래에서만 나면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다. 제일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 누구야? 너. 고맙습니다. 너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음을 붙이는 거잖아.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 지금도 형 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JYP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아니야 그런 얘기도 진짜로 많이 물어보고 해보고 싶었어 오늘. 얼마 전에 시혁이 형이랑 재석이 형과 한 것도 봤고. 나는 세상에 정화 누나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카일리 미노그 같은 여자가 있고 마돈나 같은 여자가 있는 그냥 그런 팔자 여자가 있는 거고 진영이 형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태어난 게 되게 나는 어릴 때 되게 지금 형 너무 이제 박진영 씨가 돼버렸지만 미안해 사장이라고 못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말 플레이어로서는 거의 이슈의 끝이었고 의상부터 형의 발언부터 트렌드세터였고 음악이 너무 좋았고 일단 그리고 춤을 난 전혀 모르지만 춤을 보면 와 저게 좋고 잘 추고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형은 아예 그냥 다른 차원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자랑스러운 제일 큰 칭찬이 그런 거 아닐까? 아티스트에게? 그러니까 약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특이한 걸 하지? 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형은 항상. 일단 사업적으로는 난 모르겠어. 사업적으로 형이 뛰어난 건 다 알고 있는데 난 사업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형은 이제 그 재능을 거기다 연락에 쓰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 공연을 해야겠는 건 거지. 그럼 난 죽어. 그냥 죽음이야. 축가 게스트 때 형 한 번 해줬었는데, 그지? 연세대학교에서 한 번 해줬어요. 트와이스 때 해줬죠. 맞아. 트와이스 했었지, 맞아. 자꾸 트와이스 얘기 좀 그만해. 근데 정말 제가 남자면 진짜 트와이스 팬해요. 진짜. 왜냐면 마음까지 예쁜 사람이 요즘 세상에 아유, 흔치 않잖아. 박진영 씨. 얘네들은 사장님.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 얘네 9명은 지금까지 안 싸워. 지금도 9명이서 진짜 서로 아껴. 이게 얼마 이쁘겠니, 형은. 형 입장에선.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일본에서 형. 난 정말 무슨 막 이마트 같은 데서 노래를 진짜 많이 했어. 난 바보처럼 진짜 바닥에서부터 하면 인정해주겠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이제 지방에서 고생하고 근데 난 한국의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지방 시골 이자카야에 갔는데 술이 좀 취해낸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매니저 일본 사람이 취해가지고 주방장한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가수라고 한 거야. 근데 거기 알바하던 애가 중학생인데 자기는 트와이스 사나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진짜로. 좀 술이 됐어. 아씨. 사나 사인 받아줘? 그럴 수 있지. 얘를 위해서. 아니, 좋아. 물론 트와이스는 내가 후배고 내가 선배지만 걔네랑 내가 무슨 전화번호라로 아예 세대도 다르고 근데 얘가 진짜냐면서 약간 맛이 간 거지. 얘는 인생에 이게 그렇지. 너무 큰 거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너무 귀찮잖아요. 오사카도 아니고 오사카 옆에 있는 시골이야. 다시 도쿄로 와서 이제 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형한테 그때 톡을 하려다가 이걸 무슨 시골 중학생에 받아주려고 내가 유일한 연이 진영이 형밖에 없는데 진영이한테 얘기가 너무 모양 빠지고 그렇다고 너 통해갖고 사나한테 연락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얘한테 야 너네 JYP 메인 매니저 친하지? 친하대 가지고 얘기해서 이렇게 받아라. 전체 사인 받은 거에다가 걔가 또 좀 더해줬더라고. 사나가 뭐 이렇게 뒀어. 이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택배로 붙여줬지. 걔가 내 팬클럽에 가입했어. 그거 받은 사진 회서 보내고. 그러니까 걔는 거의 로또 중에 로또를 맞은 거야. 나 이런 거 좋아. 그 시골에서 오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매니저한테 사나야 어쨌건 미안 아리가또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누가 해달라고 하면 되게 고맙지 않니? 아니 그럼 형. 나도. 난 사인은 무조건이요. 나도
근데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뭘 해달라고 할 때가 불편하지. 형도 트와이스 콘서트면 형한테 물어보는 사람 이젠 없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울리고 이럴 때 이제 정말 나는 인싸 중에 인싸였다면 지금 이제 대인 관계가 쫙 쪼그라들어와서 이제 뭐 대인 관계라는 게 없는 안 먹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술은 밥을 먹으면서 음식처럼만 먹어.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야 두세 잔 먹는 거지. 옛날에도 형이 막 무슨 소주를 막 때려 먹고 이런 스타일 옛날에 아니었지? 그렇게 먹었어. 그래? 옛날 소주 글라스 먹었어. 이렇게 그냥 답답해서 글라스. 나는 형이랑 볼 때 형이 항상 샴페인을 사줬던 거 같아. 항상. 너랑 그리고 이제 형이 항상 그런 움직이고 거. 있고. 나는 움직이면서 술 먹는 게 싫거든. 아니, 갑자기 좋은 음악이 나왔을 때 갑자기 쉣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나는 막 나도 추고 싶지만 못 추는데 너무 저 형은 왜 저렇게 어깨가 넓고 이상하게 막 팔이 길지? 형은 완전 막 진짜 외국 사람 옛날 놀듯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했지. 나는 앉아서 이걸 까는 걸 좋아했던 스타일이야. 나는 춤추고 노래 과감하게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싶어서 술을 많이 먹었어. 더 어색하지 않으려고. 아무 데서나 일어나서 춤출 수 있게. 아무 데서나 일어나서 춤췄던 것 그렇지. 같아요. 항상. 근데 그게 진짜 멋있었어. 다음 음식 갖고 올게요. 그래서 오늘의 코스는 이 홍소육이라는 형이 돼지고기 요즘에 별로라 했지만 3시간 조린 중국식 돼지고기고 형 때문에 유기농을 샀더니 청경채가 왜 이렇게 씁쓸하니? 괜찮아. 그걸 막 다 이렇게 다 제대로 안 생겼어. 너무 알죠?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예쁜 청경채가 그림에 나오는 청경채가 탱탱한 게 있고. 유기농인데 다 근데 마늘 보여줄까? 마늘 다. 근데 마늘 향은 되게 좋더라. 그럼 향이 너무 차이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없네? 그래? 뭐 없어 그냥. 형 여기 중국 음식은 형 가정불로도 다 할 수 있어. 아니라는데. 안 그래. 굉장히 강한 불이 있어야지만. 그거는 급하게 볶아내는 요리가 대부분이 그렇고. 그래. 근데 솔직히 딱 오늘 오면서 이거 하나만 걱정했어. 지금 먹을 거만. 요즘 갑자기 돼지고기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불복이에요.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향이 그 돼지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그날 이제 너무 막 행복하게 먹는 거고, 돼지고기 냄새가 난다 하면 거기서 갑자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시경이한테 홍소육 한다 그래서 시경한테 돼지고기 냄새에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근데 돼지를 너무 좋은 걸 써갖고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되려? 형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돼지가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약간 너무 세게 씻어가지고 안 나는 거라 형이 더 자연스러운 걸 먹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식장이가 자기 한번 안 나게 해보겠다 그래서 냄새 안 날 텐데 이렇게는 딱 완벽한데 두려워. 솔직히 이것만. 다른 거 안 두렵고. 진짜? 맛있어야 될 건데. 그림은 일단 끝내주는데 하여튼 청경채 쓴 건 형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형이 유기농을. 진짜 좋은 돼지고기 사갖고 한 거라 돼지 냄새가 막 기분 나쁘게 나진 않을 거예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오늘의 고비야 이게. 차이니즈를 좋아하긴 하죠, 형. 일도 안 나. 1도. 오케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고추기름도 만든 거예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와우. 어떻게 이 소스가 이 맛이 나지? 이 기름 진짜 맛있다. 돼지기름 심지어 이거 어느 정도까지는 되게 좋아 몸에. 와우. 진짜로? 너무 기분 좋은데? 오케이. 일단 돼지 냄새 어떻게 빼는 거야? 빼려고 뭘 한 거야? 돼지는 좋은 고기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좋은 고기도 복불복이던데. 이거는 홍소육이라는 성식 레시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우리도 늙으면 이제 남자들 열심히 씻잖아요. 이게 왜? 기름 냄새가 구리거든. 애기는 냄새가 너무 좋잖아. 궁뎅이 막 깨물어 먹고 싶고 막. 애기는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 그렇지. 근데
고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기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피지 냄새 나고. 맞아. 고기도 마찬가지야. 좋은 고기는 기름이 맛있고 고소하고. 야, 이게 둘 다 가장 큰 특징이 느끼할 수 있는 게 둘 다 하나도 안 느끼해. 그게 너무 좋아. 형 이게 형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되게 음악이랑 비슷해요. 작곡이랑 비슷하고 곡을 써서 들려주고 내가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면 너무 행복하잖아. 만드는 과정 동안 막 이렇게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똑같아요. 다. 형 곡 잘 쓰는 사람은 화장실에서도 곡 쓰잖아. 머리로 쓰잖아요. 그래서 착 해봤더니 좋은 곡이 돼요. 잘 쓰는 사람? 요리사 똑같아요. 전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렇대. 레시피를 그냥 이렇게 해볼까? 착 하면 쫙 되는 사람이 히트 작곡가, 히트 요리사인가. 나는 왜 못하는 얘기 해줄까? 뭐 녹음을 하든 연주를 하든 나중에 다듬는 게 있잖아, 컴퓨터로 요즘은. 하지 못했죠. 이 조자가 내 조자를 약간 땡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내가 100분의 1초 단위로 만져.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다른 데 할 수가 없어, 나는. 알아요. 그럼 난 또 이거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설거지 시켜줘, 그냥. 설거지. 이거 어떻게 또 너무 해? 많은 거에 형은 쏟고 있구나. 이러다가 다른 거에서는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사람도 난 너랑 있으면 편한 게 지경아, 옛날에도 얘가 속으로는 혹시 무슨 생각을 하지? 이러면 난 못 만나면 나 힘들어. 전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데이트를 할 때도 저 여자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왜 서운했나? 이러면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나는 음악 빼고는 다. 형, 난 완전 이해가 된 게 형 싸형이랑도 형 사이 좋잖아요. 나는 그 형을 항상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술 먹고 하면서도 뭘 계속 쓰고 창작하고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음악을 덜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난 운동도 해야 되고 난 테니스 너무 소주도 쳐먹어야 되고 음식도 유튜브도 하고 TV 방송도 하고 아니야 원래 내 꿈은 뮤지션이면 앉아서 곡을 써야지 계속. 그러니까 형은 음악이랑 기획사가 메인이 된 거고 그 형도 공연이랑 자기 곡 쓰는 거랑 일단 메인이고. 근데 나는 메인이 한때는 방송이었고 한때는 라디오였고 지금은 공연과 유튜브. 그러니까 내가 창작자로서의 파이팅이 너무 부족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지금도. 형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나는 거기서 너무 내 걸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요리 같은 거 할 여유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정성을 들여야 되면 난 못해. 맞아. 그러니까 형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형이 너무 잘 나가고 바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원래 형들을 원래 되게 좋아하고 형한테도 뭔가 되게 듣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나는 반대로 이걸 내가 계속 봤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 진짜? 여기에. 나는 이제 술을 아까 뭐 밥 먹으면서 음식처럼 좀 그게 제일 아쉬워. 이렇긴 하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못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마시고 싶은 거야, 계속. 너무 그러고 싶어, 속은. 아직도. 이번 내 신곡 발표하는 게 제목이 Changed Man이야. 맞아, 그 얘기 해야 돼. Changed Man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좀 체인지 했으면 좋겠다. 저 바뀌었어요, 이 말이야. 바뀌었어요. 근데 가사 내용은 속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진짜? 이 얘기예요. 네. 내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기 시작한 지 10년 됐거든? 지난 10년 동안 남들이 알면 무슨 큰일 날 행동을 한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뭐 말이나 행동이나 그 전엔 많았지. 10년 전엔 많았는데, 그 전에도 불법은 없었죠. 아무튼,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진영이 형 진짜 너무, 훌륭하고, 정말 크리스찬이 저래야 되고, 진짜 내가 홀리한 줄 아는 거야.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근데, 속이 똑같은 거, 옛날하고. Deep inside. 그냥 똑같아. 순간적으로 하는데, 상상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생각한 걸 알면,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 위선을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이 곡을 발표한 거야. Changed Man. 바뀌었는데, 저 사실 안 바뀌었어요. 속은 그대로예요.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 내용은 그런 거야. 그래서 뮤직비디오, 근데 음악은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80년대, 나는 음악도 미술 다 80년대, 패션도 다 왜냐면 이게 80년대가 딱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반반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 음악을 이제 해야 되고 춤도 이런 재즈 댄스라고 하는 되게 방송국 무용단춤. 그러니까 무용이 섞. 그렇지, 무용이지. 근데 이 춤을 추는 거야. 그때 뭔가 되게 우아했었어. 그럼 사실. 장난 아니지. 그 이제 곡이 다 끝났어. 뮤비를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안무에 이걸 누가 제일 잘 출까 생각해보니까 댄서들이 다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90년대생인 거야. 생이. 모르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갑자기 그래서 김한선 씨 누나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냥 단번에 음악도 안 들어보시고 해주시겠다는 거야. 완전 쿨해. 나 얼마 전에 만났어. 진짜? 그래서 진짜요? 해가지고 둘이 뮤비를 찍었는데 이제 80년대 때 둘 다 가수였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눈이 맞았고 사귀다가 걸려서 스캔들 터서 이제 헤어졌고 2023년도에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만난 거야. 연말 가요 무대에서 옛날에 둘이 같이 했던 곡을 해달라고. 그걸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막 그러고 있는데 둘 다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위치인 거야. 근데 속으로는 막 난리가 나다가 끝에 딱 쿨하게 헤어지는. 야 영화네. 근데 완전히 진짜 이분 최고야. 졸라 이쁘지. 그리고 춤이 아직까지 살아있어. 이게 돼야 되거든. 이거는 이 춤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나랑 이게 같이 웨이브 타면서 같이 뒤로 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너무 기대된다. 너무 사랑스러우시더라고. 정말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직까지 그 춤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고맙게 실제 사귀는 장면도 찍었을 거 아니야. 실제 그 눈빛을 해주시더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때 분들은 다 되는 거야. 다. 그치. 연기면 춤 다 되는 거야 이분들은. 내가 볼 때 형도 그 세대니까 형은 작곡가가 아니라 프로듀서인 거야. 난 무대가 보여야 돼. 완선이 누나 같은 경우는 이미 무대가 보이지. 무대가 보이면 쉬운 거야. 난 시경이 너 곡소리 하면 난 들려. 그러니까 미리 들리고 미리 보이는 걸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억지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인 거지. 내 멜론 가요 60곡이 있어. 난 이것만 돌려들어. 거기에 네 곡이 2개가 있어. 진짜? 60곡 중에 딱 60곡 중에 이게 2개가 있어. 맞춰봐. 내게 오는 길 아닐까? 하나 맞아. 그지. 하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거 하나고. 두 번째 걸 네가 모를 것 같아. 가사, 작곡 다 좋지만 그냥 네가 노래를 너무 잘했어. 제일 잘한 것 같아. 제일. 네가 부른 모든 노래 중에 제일 잘 불렀어. 내가 24년 노래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했다고?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잘했다는 기준이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하듯이 불렀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많은데. 뭐지? 생각하면서 바포 올게요 일단. 형이 지금 네가 우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탑 3야. 형은 있어? 형의 탑 3? 난 있지. 형이 부른 탑 3? 그럼. 진짜? 당연히 있지. 아예 다르구나. 나 심지어 업그레이드 돼 계속. 지금 어깨 만졌는데 어깨 너무 넓고 몸 너무 좋아. 진짜. 형 탑 3? 뭐지? 진짜 말하는 게 아까워. 이거 사실 말 안 하고 먹어야 돼. 나는 하도 심사를 많이 하잖아, 시경아. 맞아요. 이 오마카세나 셰프님이 내 얼굴이 보이는 데 가잖아? 다 나를 쳐다보고 계셔. 내가 표정 변화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먹을 때마다 화난 표정을 지어야 돼. 뭔가 심사하는 캐릭터로 너무 자리가 이거는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버섯은 형 유기농 안 유기농이 없거든요. 좋은 쌀이랑 좋은 버섯이랑 좋은 유기농 닭고기랑. 형 1등, 2등, 3등 뭔데 노래? 내 노래? 너무 궁금하다.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3등은 되게 쉬운 것 같아. 3등은 사실 꽤 오래 안 바뀌었고 3등은 그년 예뻤다야. 왜냐면 악기를 제일 조금 썼어. 그 밴드 악기로 그냥 딱 끝낸 게 베이스, 기타, 트럼펫 그냥 악기 하나하나가 정말 쓸데없는 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서
두 번째는 너뿐이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그냥 노래 부를 때 너무 행복해. 좋아. 그 멜로디의 흐름이 그리고 이제 4코드 반복한 그 리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1위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나 웹미 디스코야. 아 진짜? 왜냐면 나는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 막 윤수일 선배님 황홀한 고백 막 이런 거 있잖아. 박남jan 선배님 널 그리며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웹미 디스코가 그냥 그 1, 4, 5 딱 그 코드잖아. 그거 갖고 돌리니까 막 그 트로트 혹은 80년대 가요에서 느끼는 그걸 가장 막 흠뻑 느끼고 편곡까지 그렇게 했고 막 베이스도 그 당시에 밴드 하던 형들 불러다 막 추노 형 불러서 기타 치고 형 연주하잖아. 형 제 말 들어봐요. 형 지금 80년대 형 지금 밤무대야. 자 밤무대 하고 있어요. 자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켰어. 형이 오 하고 연주하고 태윤이 형 그래서 베이스 치고 다 맞춰주시지.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형은 이게 히트까지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은 걸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좋은 거에서 뭐해? 내가 좋은 거에서 뭐해? 좀 더. 내가 싫어하는 걸 할 수는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안 좋아해. 그럼 난 버려 그냥. 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다시는 안 불러. 진짜. 근데 물론 내가 흥분이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어. 내가 흥분되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상대방까지 흥분해야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빠지면 그냥 버려야. 콘서트에서 히트하지 않은 곡 난 절대 안 불러. 형은 히트곡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콘서트에서 히트 안 하고 나도 그렇게 됐는데 나도 형 지금 근데 내 문제는 대부분이 발라드라. 그게 문제지. 내 나머지 곡은 뭐야? 네가 세 개를 고르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너도 아마 탑3. 네가 누군가한테 사람들이 널 몰라. 노래 세 곡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 곡 이렇게 세 개만 들어보세요. 하면 뭘 들을게 할 거야? 난 내 목소리랑 내가 말하듯 하는 건 당신은 참이 제일 당신 참. 노영심이 쓴 그리고 요즘에 제일 뜬 건 너의 모든 순간이라 그건 어쨌건 대표하는 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희재가 좋다 그러고 거리에서가 좋다 그러고 나를 대표하는 곡이 뭘까라는 생각은 난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나왔어. 설마 형석영 쪽인가 또? 참아였어. 참아구나. 참아 좋았죠. 그냥 그 감정 표현이 어쩜 그렇게 완벽했는지 그냥 딱 그 가사마다 이 빌드업 돼가고 마지막에 XL까지 너무 잘 불렀어. 그게 성시경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참아 맞아. 요즘도 사람들이 참 좋아해. 그래? 나처럼 참아가 제일 좋다는 사람도 있나? 있어요. 꽤 있어. 진짜요. 그럼 형은 약간 이번에는 형 내가 일본에서 미니 앨범 내면서 재상이 형이 그걸 하나 써줬어. 재상이가? 내가 이 형 앨범 참여하면서 형 야, 근데 진짜 궁금하다. 뭔가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신나하면서 이제 발라드 가자고. 진짜? 형은 약간 발라드 쓰고 싶은 건 어떻게 감당해? 발라드 부를 사람이 없잖아. 잊었어. 그치? 잊었어. 발라드 쓴 지 10년? 내 거든 누구 거든 발라드라는 걸 쓴 지가. 그치. 너무 올드한 장르. 형 발라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프로듀서랑 선배로서. 야, 이게 확실한 건 업그레이드 안 하면 죽는 거야. 근데 업그레이드와 탈바꿈은 너무 다른 거여서 탈바꿈을 해도 끝나는 것 같고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끝나는 것 같고 자기 색깔 안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건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거지 뭐. 그거라고 생각해 나는. 발라드 감성을 안 다치면서 리듬이 흥겹게 가려면 4비트는 가능하거든. 그냥 이거는 사실은 리듬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맞아. 악기가 적고. 왜냐 4비트면 리듬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 메트로놈이니까. 근데 4비트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잖아. 뭐 예를 들면 카일리 미노그의 Especially for You 알아? Especially for you I wanna let you know what I was going through. 제이슨 도노반이랑 이런 거 뭔가 우리가 말하는 미디움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리듬이.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미디움은 막 Come on baby tonight 이게 이제 미디움이라면 그게 아니라
내 사랑 goodbye goodbye 어디서 뭐지 이 노래인가? 이 뭐야? 몰라 하여튼 내 하여튼, 마음은 이범학 이런 선배 이범학 맞아 이범학 그거 약간 더 빠르게 고 포비트 한번 하면 딱 원래 팬 그러면서 또 리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하는 거 양쪽을 그런 곡 맞아, 하나. 다양하구나. 재상이 건 아예 발라드야 그냥. 약간 일본 노래 같이 썼어. 이따가 형 들려줄게. 어. 형, 그 매니저가 그때 처음 얘기했을 때 물어봤댔는데 나 선후배랑 같이 해서 공연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야? 몰랐죠? 뭐야? 코로나 때 각자 집에서 불러갖고 그건 봤어. 그래서 그걸로 공연을 했어. 장충체육관에서 처음 했어. 공연한 건 몰랐어. 형이 지금 골든걸스랑 비슷한 건 거니까. 내가 그걸 3년, 이제 내년이면 3년째인데 아, 그 해마다 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난 형이 너무 바쁘고 형이 너무 크니까 아예 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랑 뭐 난 여자가 있는데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 하고 형 히트곡 뭐 한두 곡 하고 그런 공연을 해줄 수 있으면 아? 난 기준은 딱 하나야. 네가 내가 같이 노래하고 싶은 가수냐 아니냐 그게 이거지. 네가 가수로 내가 뚜엣을 부르고 싶은 가수냐 아니냐지. 너무 부르고 싶은 가수지. 나 지금 네가 말하는 내내 네가 뒤에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나 계속 곡 생각하고 있어. 뭐 부를지. 네가 난여자인데 잠깐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난여자인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되게 잘 될 것 같아. 나도 나 그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다만 이제 내가 너한테 상황 설명을 야 진짜로 네가 애인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해서 불러달라는 얘기를 꼭 할 것 같아. 그냥 부르지 말고. 형, 나도 24년 했는데요. 꽤 연기 잘해요. 난 그게 기본이야. 난 거짓말하는 가수가 싫고 노래가 시작되면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다른 감정은 뭐 사랑, 이별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애인이 있는데 딴 여자한테 넘어가려는 그것도 할 수 있냐 이거지. 완전 집중해야지. 아니 애인 있을 때 딴 사람 생기는 것 같고는 너무 약하고. 아, 근데 맞아. 그런 감정을 형이 불렀어. 지금도 기억난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그때 그거 아니었지. 결혼했잖아. 그때 그런 거였어? 결혼하고 냈어 그걸. 아, 그래서 더 절실하게 들렸나? 그 남들이 미친놈이라 그랬지. 근데 지금 똑같아. 알아? 지금도 이렇게 신앙에 빠졌는데 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날 미치게 하는데 사실 난 안 바뀌었나 보다라는 게 그러니까 형은 그 생각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곡으로 하면 진짜로 나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츄에이션으로 충분히 근데 제발 나한테 나를 홀리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속까지 제발. 형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영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원이 뭔가 나 봤어 그거. 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파헤쳤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 걸 알아서 그 책을 믿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학과 교수님보다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서 살았잖아. 핸드폰 버리고. 나 이거 끝장 안 보면 나 못 살겠어. 왜냐면 그때 이제 내가 이혼도 했고 미국 사업도 망했고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했을 때도 나는 뭔가 1% 여기가 비어있는데 이걸 막 메꾸려고 뭐지 어떻게 메꿔야 돼 이랬었고 근데 그래서 싱글이 되고 이혼하고 너도 알지만 내가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정말 일주일에 막 4, 5일을 막 파티 놀고 이거를 한 2년 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사람들 막 널브러져 있고 방송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병신 딱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사람들 나가라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안 했어. 근데 문제는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는데 텅 빈 거 같은 나는 음악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음악은 내 직업이고 행복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오케이 그러면 깨달은 게 이거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죽어서 어디 가고 이거 끝장 보기 전에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있는 모든 종교를 공부한 건 아닌데 이제 메이저 종교를 다 파헤친 거야. 그래서 2012년 10월 말에 침대에다가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 그냥. 진짜 형이 납득을 한 거야? 그냥 어떤 목사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을 믿은 게 아니라 책을 형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락에 파본 결과 누구보다도 어. 진짜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음악보다 열심히 공부한 게 이거 하나인 것 같아, 평생. 아니, 나는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데, 내가 볼 때 에너지가 제일 필요한 게 두 개인 것 같아. 뭐냐면 열심히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이 둘 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열심히 살아야 되면 왜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왜가 필요해. 이게 생각해보면 올바르게 사는 게 힘들어. 왜냐면 속에서는 막 별의별 욕구가 다 일어나는데 그걸 다 누르고 올바르게 살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유가. 그 이유를 찾으니까 매일 아침에 아무 고민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눈 떠서 내 할 일은 매일 똑같아. 아무 헷갈리는 게 없고 질문도 없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드는지 왜 하는지 노래를 왜 하는지 춤을 왜 추는지 다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그 상태로 사니까 10년째 뭐 이런 단순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 단순함에서 오는 행복과 여유와 뭐 고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뭐냐면 I'm happy for you거든. 우리말로 없어. 근데 그냥 그렇지. 딱 그런 것 같아요. I'm happy for you인데 형은 형의 어떤 그런 정답과 그런 걸 찾은 것 되게 부럽고 근데 그게 난 쉽게 그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러니까 그럼 이렇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기에는 난 너무 삐뚤어져 있고 난 너무 생각이 많고 형이야말로 대단히 고민이 많고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 같은 선배가 너무 쑥 가버렸을 때 그런 당혹감 같은 게 좀 있긴 해요. 나는 우리 집은 불교고 나는 기독교 중창단이었고 근데 나는 그래요. 혹시 진짜로 신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키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또 이렇게 긴 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형이 얘기한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난 알고 있어. 넌 이제 잘못돼. 그럼 난 권할 수밖에 그렇지. 없고 설명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 눈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믿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가고 싶어하는 결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게 컨트로버시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그게 정답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I'm happy for you라고 했잖아요. 난 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형을 아니까 형이 되게 행복하게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난 되게 좋다고 형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거였거든. 근데 나는 지금까지 6년 동안 방송에 나가서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너랑 한 이 얘기만 못해.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나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만 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 형이랑 만나면 형이랑 쫙 30분 막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를 되게 싫어하던가 울면서 거듭나던가. 형이 너무 이게 좋으니까 설명과 이런 게. 근데 뭔지 오늘 안 것 같아. 난 사실 되게 약간 어퍼지트한 게 있는 사람인데도 오늘 형이 해준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형은 되게 팩트, 나의 기분을 얘기했지. 이거를 형이 막 우리가 막 맞아, 그렇지 이러면 깨는 거지. 내가 갑자기 네 손을 잡고 시경아 기도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안 되고. 형, 그래서 체인지맨은 언제 나와? 20일 11월 20일 싱글이야? 싱글. 싱글 해야지 뭐 시간이 있니? 한 곡 하는 것도 죽겠는데 지금. 그렇다. 그래서 더 신이 나는 거야. 그리고 공연은 12월 말에 하는 거고. 이번 공연은 내 모든 곡을 그거랑 어울리는 80년대 곡이랑 매치업을 했어. 다 모든 곡을 80년대 곡 중에 짝이 되는 걸 찾아서. 진짜 나도 내 공연 아니면 나도 게스트 좀 근데 형 관객 나 좋아해 줄 걸? 그럼 거의 많이 접실 내가 거야. 형 가서 참아 부를게. 불러주면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튼 난 되게 좋았어요. 형이 되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볼 때 이게 형의 갈 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처럼 똑똑한 사람이 결정한 형의 삶이라는 게 되게 빈틈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형을 더 타락으로 이끌어서 오늘 억지로 와인 한 병 원샷 합시다로 해서 더 더러운 얘기를 끌어낼 수 있었겠지만 근데 몰라,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근데 나 너 보고 대리만족해. 네가 나는 사실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고 술도 이제 막 이렇게 못 마시고 하니까 이제 널 보면서 그 대리만족이
그러니까. 뭐가 체인지 됐냐 이거. 빨리 형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하러 가고 난 한 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만날 텐데 형도 그 완선유나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섞일 일이 별로 없었구나. 너무 웃긴 얘기 해줄게. 나는 97년도에 김한선 씨가 연락처를 물어보고 나 가르쳐 드리라고 연락이 오셨어.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만났지. 막 와, 나는 너무 좋아했으니까 춤이나 막 생각해봐야 돼. 춤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니. 만났는데 저 뭐 시간 되시면 곡 하나 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너무 실망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저는 박진영 씨 음악이 너무 좋고 꼭 진영 씨 곡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 곡 아니면 안 되고 뭐 난 이런 거에 막 흥분하거든. 근데 지금 시간 되시면 뭐 혹시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뭐 캐주얼하게 작곡가들 막 만나면서 곡을 달라고 하는데 나 솔직히 그때 제일 바쁠 때거든. 그년 예뻤다 뭐 이때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냥 거절했어. 시간 없어 안 될 것 같다고. 그 이번에 누나랑 만나서 알았잖아. 자기 평생의 작곡가한테 한 번 부탁해봤대. 뭐야 근데 진짜 후회되겠다. 내가 부담될까봐 어떻게 해야 부담을 안 갖지? 착해갖고 그렇게 말한 건데 나는 완전히 반대로 이해해가지고 거절했잖아. 러브레터야 뭐야 이거. 그 마지막 장에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내가 먼저 누나 제 곡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좋죠. 내가 막 제 곡 써드릴까요? 써드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